붉은 광무고. 일호와 운명의 장난 1. 햇대비가 쏟아졌다. 거센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세상은 풍랑을 만난 바다처럼 격렬하게 요동했다. 휘오오, 휘오오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는 습기 찬 바람의 비명. 죽창 같은 빗줄기.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탐욕스런 아가리를 쩍 벌린 숲. 위태롭게 흔들리고 비명 지르고 아우성치는 숲이란 이름의 악귀. 한 소년이 그 지옥 같은 비바람을 헤치고 달린다. 요동치는 숲의 아가리를 뚫고 쉬지도 않고 달리고 있다. 허, 허. 밤하늘에 뜬 초승달처럼 창백한 낯빛을 띤 소년의 입에서 연신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짐승의 입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하얀 입김이 새어나오고 온 얼굴을 적신 땀과 빗줄기가 벌어진 턱을 타고 뚝뚝 흘렀다. 나가야 해. 당장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해. 여긴 지옥이야. 거대한 감옥이야. 쉬지 마. 멈추지 마.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난 죽어. 먹혀버려. 놈이 날 흔적도 없이 씹어먹을 거야. 달려. 달려. 앞만 보고 달려. 크르르릉. 하늘이 포효했다. 섬광이 번쩍 일어 일순주위의 모든 것이 회백색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다리 근육이 끊어질 듯했고 심장이 산산조각으로 난도질당하는 듯했다. 하지만 소녀는 이를 살이 물었다. 피가 배어나오도록 입술을 지씹으며 두 다리를 움직였다. 물기를 머금고 무겁게 휘늘어진 숲을 사이로 청구요 숲속 리조트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다. 소년의 풀어진 인매에 미소가 번졌다. 끝이 보인다. 이 간판을 기점으로 조금만 더 다름질 쳐내려가면 끝나지 않는 악몽 같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소년은 발이 꼬여 진창이 된 내리막길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공처럼 대구르르 굴러떨어져 진흙투성이가 된 꼴로 황급히 몸을 일으키고 보니 말로 접어드는 잘 닦인 길 위다. 됐어. 난 이제 살았어. 소년은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벌떡 일어섰다. 굴러떨어질 때 뼈가 부러진 건지 다리 한쪽에 힘이 들어가질 않는다. 그래도 소년은 이상이 생긴 다리를 질질 끌며 절뚝절뚝 걸었다. 이제는 살았다는 안도감에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다. 맞은편에서 비줄기를 헤치고 차 한 대가 달려오는 게 보였다. 차바퀴가 사방에 흙탕물을 분수처럼 뿜어내며 소년을 향해 돌진하듯 다가왔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년은 길을 가로막고 손을 크게 휘저으며 외쳤다. 살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과 기쁨에 가슴이 크게 뛰었다. 턱을 타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가 줄줄 흘러내렸다. 별 특징 없는 회색 봉고차가 멈춰섰다. 두 개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 속 들짐승의 안광처럼 위협적으로 빛났다. 남자 두 명이 차에서 내렸고 소년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저 좀 태워주세요. 경찰서에 데려다 주셔도 좋고 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셔도 돼요. 소년은 검은 후드 재킷을 걸쳐 입은 남자에게 매달렸다. 그는 재킷의 후드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그 옆에 선 사내도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쓴 상태였다. 비가 쏟아지는 날. 인적 끊긴 숲속길. 홀딱 젖어 흙투성이가 된 채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소년. 이 상황에 놀라고 당황할 법도 한데 그들은 돌로 만든 조형물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소년은 무언가 불길한 낌새를 감지하고는
남자의 팔을 붙잡았던 손을 떼어냈다. 본능적으로 뒤로 주춤거리며 물러서는 소년의 팔을 이번엔 남자가 덥석 움켜쥐었다. 소년이 기겁을 하며 버둥대자 남자는 붙잡은 소년의 팔을 있는 힘껏 뒤로 비틀었다. 소년은 비명을 지르며 휘청댔다. 엄청난 힘이었다. 조금만 움직여도 뒤로 꺾어진 팔이 부러질 것 같아 소년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사살려. 누가 좀 도와주세요. 멀뚱히 바라보고 선 야구 모자를 향해 소년은 애처롭게 중얼거렸지만 그의 입술은 비틀려 올라가 조소를 머금을 뿐이었다. 이윽고 그는 손을 뻗어 힘겹게 숨을 핥아기는 소년의 머리채를 움켜쥐어 쳐들어 올렸다. 모자층에 부딪혀 산란하듯 튀는 빗줄기. 챙 아래로 죽죽 떨어지는 물줄기 아래로 빛나는 사내의 눈은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다.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 소년의 벌어진 입술이 경련하듯이 떨렸다. 사내가 한쪽 입술을 비틀어 씩 웃으며 소년의 얼어붙은 뺨을 탁탁 쳤다. 이게 벌써 몇 번째야. 나 죽었다 생각하고 얌전히 죽어 지내지 왜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하냐. 한두 번 시도해봐서 실패하면 포기할 만도 한데. 젊어서 그런가. 기운도 좋다. 좋잖아. 지치지도 않고 펄떡거리는 게. 어린 게 좋긴 해. 고기 맛도 야들야들한 게. 검은 후드 재킷이 야구 모자의 말을 맞받아쳤다. 두 놈이 동시에 소리 높여 낄낄댔다. 소년의 사지가 와드라들 떨려왔다. 눈매까지 사정없이 뒤틀리고 떨려 뜨거운 액체가 뚝뚝 떨어진다. 그건 분명히 눈물이었다. 절망, 참담함, 두려움, 공포. 이것저것 뒤범벅이 된 감정이 소년의 머릿속을 진창으로 만들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 늘어진 소년을 사내들은 차 안에 짐작처럼 내팽개쳤다. 잡혀 돌아간다. 그 지옥으로. 이번에 탈주도 실패했다. 이번에야말로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또 얼마나 끔찍한 벌을 받게 될까. 상상하기도 싫었다. 생각 자체를 하기 싫다. 아니,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다시 지옥으로 끌려들어 갈바해야 차라리. 남은 힘을 죄 끌어모아 위아래 어금니 사이에 혀를 끼워 문 순간 야구 모자가 소년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빨랫줄로 결박했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나라. 지금이 아니면 한 며칠 편히 잘 수가 없을 테니까 푹 재워주마. 그리 말하며 사내가 수건으로 소년의 코와 입을 틀어막았다. 사람을 기절시키는 약품에 톡 쏘는 냄새가 이제는 익숙하다. 소년은 절명의 순간 마지막으로 하는 발악처럼 몸을 크게 꿈틀댔다. 두 눈을 치떠 사내를 노려보며 사지를 흔들었다. 허튼 짓 말고 2년만 버텨. 어떻게든 2년만 버티면 나갈 수 있을 거다. 야구 모자가 아이를 위로하듯 보드라운 어조로 속삭인다. 2년이나 버티겠어? 몇 달도 안 돼서 너덜너덜해질 텐데. 운전석에 탄 검은 후드 재킷이 웃는 소리로 짓거렸다. 그래도 놈이 이 녀석을 꽤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던데. 팔딱팔딱 뛰는 게 재밌으니 갖고 노는 거겠지. 워낙 변덕 심한 놈이니 이번에도 금방 질려버릴 거다. 이 녀석이 벌써 7번째 아냐? 맞아. 그래도 제일 오래 버티고 있잖아. 되도록 오래 버텨줬으면 싶은데 이 녀석 입장에서는 당장 잡아먹히는 게 편하겠지. 쯧쯧쯧. 불쌍한 자식. 야구 모자가 혀를 차며 소년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부릅뜬 소년의 눈이 서서히 감겨왔다.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의식이 구덩이로 뚝 떨어졌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시뻘건 시멘의 구렁텅이 속으로 떨어지며 소년은 생각했다. 왜 나야? 왜 하필 나지? 시면이 일렁이며 말한다. 우문거리며 대답한다. 별다른 이유는 없어. 그저 운명이야. 피해 각인돼서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시발놈의 운명. 죽지 않는 이상 넌 도망칠 수 없어.
붉은 어둠이 아가리를 벌렸다. 새빨간 눈을 번쩍 뜨고 악취 풍기는 아가리를 잡아 벌려 떨어져 내리는 소년을 집어삼켰다. 날카로운 이로 아드득 짓씹었다. 헉. 물속에 잠겨있다 수면 밖으로 박차고 올라오듯 길승은은 퍼드득 깨어났다. 괜찮으세요? 마침 복도를 지나던 스튜어디스가 조심스러운 어조로 물어왔다. 죄송한데 와인 한 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목감기에 걸린 것처럼 목소리 끝이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물수건을 길승은에게 내밀었다. 그는 받아든 물수건으로 식은땀이 배어나온 이마를 닦았고 떨리는 눈가를 눌렀다. 잠시 그러고 있었다. 낮고 잔잔하게 깔린 비행기 소음 사이로 쿵쿵쿵. 유난히 크게 뛰는 심장 박동소리가 귓전을 때린다. 꿈이다. 언제나처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꿈. 꿈속의 소녀는 무언가로부터 달아난다. 어떤 거대하고 위협적이며 두려운 무언가에게서. 그러나 달아나던 소녀는 잡히고 만다. 붙잡혀서 다시 끌려간다. 분명한 악몽임을 암시하는 지옥, 악귀, 그런 단어들. 그리고 이것은 너의 운명이며 그렇기에 너는 절대로 도망칠 수 없다는 속삭임. 창백한 낯빛을 띤 꿈속의 소녀는 누군가. 소년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살갗을 벨듯 쏟아지는 빗줄기, 요동치는 숲속 비명 같은 바람소리, 사지의 떨림, 절망에 가까운 두려움, 그런 것들만이 소름 끼칠 정도로 생생히 느껴질 뿐이다. 마치 자신이 겪은 일처럼. 갑자기 약한 전기에 감전된 듯 손끝이 저릿했다. 승윤은 짧게 심호흡을 하며 손끝을 쥐었다 폈다 했다. 꿈속에 그건 기억에 없는 일이다. 그런 일은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뭔가. 대체 무엇 때문에 나는 주기적으로 이 불행한 소년의 꿈을 꾸는가? 어째서 심장을 곡죄어오는 소년의 공포를 절감하며 소스라쳐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미스터 길. 와인이에요. 아까 보았던 스튜어디스가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길승윤은 가볍게 인사하고는 와인잔에 입을 댔다. 씁쓸해한 맛이 혀끝을 감돌다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길승윤은 목구멍으로 흘려넘기는 이 와인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미식가는 아니었다. 이것은 필요 이상으로 박동하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술일 뿐이다. 승객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인지 화장실이 있는 커튼 너머가 들썩거렸다. 서비스로 제공된 안대를 덮고 누운 옆자리 남자는 코까지 드렁드렁 골며 잠들어 있었다. 정면에 보이는 화면에는 뉴욕 현지 시각이 오전 9시 40분, JFK 공항 도착 시각이 11시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이 빌어먹게 긴 비행도 이제는 끝이 보인다. 지난 10몇 시간 동안 한 일이라곤 이 좁디좁은 기내에 갇혀 발쭉 뻗고 누워 자고 먹고 또 잔 일밖에 없다. 생전 처음 타보는 퍼스트 클래스에 끝내주는 서비스에 감탄한 것도 잠시. 이제는 얼른 공항에 도착해 평지를 걷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승희는 빼두었던 안경을 다시 쓰고 창에 커튼을 살짝 끌어올렸다. 쏟아져 들어오는 비 때문에 다른 승객에게 폐가 될까 창을 몸 전체로 막고서 보송보송한 양털 같은 구름 위로 해가 찬란히 빛나고 있다. 승윤을 태운 비행기는 유유히 황금색 구름바다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간다. 아래 지방의 날씨는 어떨지 몰라도 구름 위의 세상은 더없이 밝고 평화롭다. 어김없이 오늘의 해가 떴다. 지금 승윤은 머나먼 타국 뉴욕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햇대비가 쏟아지던 꿈속에 잔인한 세상은 없다. 지금부터 자신의 앞으로는 황금색 길만이 펼쳐질 것이다. 나는 저 태양처럼 호화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을 손에 넣고 말 거다. 어느새 승윤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흐뭇하게 휘어진 눈 속에 그는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태양빛을 우겨 넣었다. 멀리서도 눈에 확 띌 거라던 김라희의 말대로였다. 게이트 밖으로 나선 순간
그 남자의 모습은 날아드는 화살처럼 길승은의 동공에 돌진했다. 신기하게도 늘어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남자만이 볼록한 입체 조형물처럼 화학 도드라져 보였다. 그 자체만으로도 번쩍거리며 빛나는 금색 머리칼을 한 서양인들 사이에서 새까만 머리칼을 지닌 동양인은 칙칙해 보일 법도 하다. 하지만 백로들 사이에 낀 까마귀 한 마리는 눈에 확 띄게 마련이지 않나? 그것도 저 정도 사이즈의 대형 까마귀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남자는 온통 까맸다. 시원스레 빗어넘긴 흑당 같은 새까만 머리칼의 옷차림도 검정, 심지어 눈을 가린 선글라스 알도 까맣다. 일부러 그렇게 치장한 건지, 저게 평소에 옷차림인지 모르겠지만 뒤집어 쓴 올 블랙에 콘셉트는 그에게 더없이 잘 어울렸다. 저렇게 눈에 띄게 시꺼먼데도 조금의 위화감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한 무리의 동양인들이 입구 게이트 앞에 모여 서 있는데도 저 남자의 새까만 빛깔만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인다는 것도 신기하고 어떤 예감이 들었다. 저 새까만 놈과는 상성이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좋지 않은 예감. 나이 든 한 남자가 캐리어를 달달 끌며 빠른 걸음으로 길승은을 앞질러 갔다. 그러자 모여서 있던 한 무리의 동양인들이 그 중년 남자를 요란하게 맞이했다. 벌린 입에서 우렁찬 중국어를 쏟아내며 서로 얼싸안고 등을 두들기고 눈물까지 찍어냈다. 짧은 중국어 실력으로 해석해보건대 저 가족은 5년 만에 재회한 듯했다. 승윤은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가족의 정경을 흘끔 바라보고는 곧장 까만 남자에게로 향했다. 김서준 씨죠? 팔짱을 끼고 서서 요란하게 떠들어대는 중국인 가족을 바라보던 남자가 퍼뜩 고개를 틀었다. 선글라스를 낀 눈이 승윤에게 고정되었다. 볕에 그을린 매끄러운 다갈색 피부와 짙은 눈썹, 다부지게 맞물린 입술, 돌덩이처럼 굳은 턱. 시원시원 큼직한 것이 남자답게 아주 잘생겼다. 게다가 크다. 짜증날 정도로 크다. 그랬기에 남자의 첫 인상은 한마디로 잴 수 없었다. 승윤은 누군가를 올려다봐야 하는 게 딱 질색이었다. 그럼 댁이 내 매형이시겠네. 선글라스에 가려 보이진 않았지만 승윤은 남자가 눈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자신을 훑어보는 시선을 느꼈다. 남자다운 생김새에 어울리는 낮고 울림 깊은 목소리였지만 짓거리는 어조는 곱지 않다. 내깟 놈이 내 누나와 약혼을. 약간 위로 올라간 놈의 한쪽 입술은 분명한 조소를 머금는다. 건방진 새끼. 8살이나 어린 놈이 누굴 꼬나봐. 기싸움이라도 하듯 승윤은 두 눈에 힘을 주어 상대 남자를 노려보았다. 훤칠한 호남형이라더니 족같이 아담하고 귀여우시네. 역시 눈에 콩깍지 낀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돼. 그쪽도 라이에게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저급한 양아치군요. 미국에 살더니 대가리 속까지 슬러마 돼버렸나?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동방에이지국의 자손이 누나와 약혼한 상대에게 이딴 식으로 싸가지 없이 굴면 안 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개새끼야. 승윤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남자를 쏘아보며 입술을 비틀어 욕을 짓갈겼다. 사람들은 길승윤의 외양만을 보고 욕 한마디 하지 못하는 쎄님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엄청난 착각이었다. 즐겨하지 않는다 뿐이지 승윤은 그럴 상황에 처하면 거침없이 육두문자를 뱉고보는 남자였다. 남자가 하얀 이를 드러내 킬킬 웃었다. 커다란 몸을 흐느적거리며 웃고는 바닥에 내려놓은 승윤의 캐리어 손잡이를 쥐었다. 평소였다면 됐다며 만류했겠지만 그냥 끌고 가게 내버려뒀다. 사실은 짐이 워낙 많은 터라 놈의 호의를 거절할 형편이 아니었다. 20kg이 넘는 캐리어를 나들이 가방처럼 달달 끌고 공항 밖으로 빠져나가는 남자의 뒤를 쫓았다. 양손에 가방 하나씩, 어깨에 하나 더 들쳐매고. 시발. 다시금 욕이 절로 튀어나왔다. 보따리 상인이 따로 없다. 이 많은 짐 가방 전부 김나이가 저 빌어먹을 동생 놈 갖다 주라고 바리바리 싸준 물건들이다. 어느 것 하나 터질 것처럼 빵빵하지 않은 게 없어 싸구려 가짜로 보이겠지만 이 가방들 전부 진짜 명품이다. 구찌며 루이비통이며 김나이는 옷과 가방뿐만 아니라
얼굴 닦고 발 닦는 수건까지 명품을 쓴다. 그 여자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 명품 태그가 붙지 않은 게 없다. 휴지가 없어서 10,000원짜리 지폐로 손을 닦았다는 소리를 우스갯소리로 하는 여자다.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매달렸다.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약혼에 골인했다. 네 번째 손가락을 족쇄처럼 조이는 약혼 반지가 그 증거다. 사랑? 물론 사랑한다. 그 여자가 가진 돈과 집안을. 사랑한다는 말 따위 애정이라곤 1g도 존재하지 않는 오만불손한 여자에게 입맞추며 100번이고 1000번이고 속삭일 수 있지. 새치 혀를 놀려 짓거리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시발. 대체 안에 뭘 쳐넣었기에 이렇게 무거운 거야. 동생 생각만 하고 제 약혼자가 고생할 건 생각지도 않았냐. 이 멍청한 여자야. 다시 한번 낮게 욕을 뱉으며 승우는 어깨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온 가방끈을 끌어올렸다. 거참, 더럽게 꼼지럭대시네. 나 이래봬도 엄청 바쁜 놈입니다. 매영. 어느새 시야에서 사라졌던 시꺼먼 놈이 짜증을 내며 성큼성큼 걸어왔다. 공항에서 주차장까지 이 빌어먹을 것들을 짊어지고 걸어오는 동안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받친 건 승은도 마찬가지였다. 구시렁대지만 말고 이것 좀 들어주시죠. 이거 전부 라이가 당신 주라고 보낸 겁니다. 처남. 승윤은 가까이 다가온 남자에게 짐을 모조리 떠넘겼다. 그러곤 홀가분하게 손을 털고 트렁크가 열린 차로 다가갔다. 놈의 차는 날렵하게 빠진 포르쉐였다. 한국에서 김라이가 타고 다녔던 차도 포르쉐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상할 것 하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놈은 유학생 신분이 아닌가. 미국 유학 시절 승윤이 가장 재수없어 하던 부류가 바로 저 자식 같은 놈들이었다. 공부하러 온 학생 주제에 으리으리한 스포츠카를 끌고 와서 여자들과 시시덕거리던 졸부집 자식놈들. 대체 저 새끼들은 여기에 뭘 하러 온 건가. 혀를 차고 노려보았던 그런 인종과 처남, 매형 관계로 엮이게 되다니. 승윤은 새삼 실감했다. 난 정말 엄청난 신분 상승을 했구나. 가난하고 별 볼 것 없었던 유학생 시절에는 나 같은 놈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저런 놈이 처남. 약혼녀의 동생놈. 나도 곧 저 대단하신 김씨 일가의 일원이 되어 포르쉐며 벤틀리며 취향에 맞는 드림 칼을 몰고 다닐 수 있다 이거다. 옷 속에 밴 식은 땀처럼 축축하게 들러붙어 있던 짜증이 순식간에 씻겨 사라졌다. 물에 떨어뜨린 잉크처럼 승윤의 입가에 짓붉은 미소가 번졌다. 미안하다. 라이야. 잠깐이나마 널 멍청한 여자라 욕한 거 사과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단숨에 나를 지긋지긋한 빈곤 지옥에서 끌어내준 포르쉐 탄 공주님을 욕하면 안 되는 거지. 미안했다. 김라이. 늘, 언제나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하지만 넌 정말 최고의 여자야. 안 타고 대체 뭐 하는 거야? 빨리 좀 타라고. 잔뜩 격앙돼 갈라진 김서준의 목소리가 흐뭇한 만족감을 음미하는 승윤의 머리를 후려쳤다. 하하. 저 새끼 말 짧은 거 보게. 승윤은 일부러 내리내리 발을 질질 끌며 차에 탔다. 차 앞에서 불어 핸드폰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놈의 입에서 다채로운 욕이 터져나왔다. 저 새끼. 저거 성질 같아선 날 엎어놓고 두들겨 패고 싶겠지. 하지만 저놈은 절대로 날 못 건드린다. 장인어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누나의 남자를 건드렸다간 저놈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테니까. 어린 양아치 새끼에 치기 어린 허세라고 생각하니 놈이 뱉는 욕도 귀엽게 들린다. 뻐근 오늘 밤 클럽에라도 가서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랑 하시고 얼른 가죠. 바쁘다면서요? 승윤은 여유롭게 안전벨트를 매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유행지난 뿔테 안경이나 쓴 너드 주제에 은근 한성깔 하시네. 이 매력에 라이가 저한테 뻑 갔죠. 그리고 이 안경테 라이가 골라준 겁니다. 처남이 동네 머저리 같아 보인다 말했다고 라이에게 꼭 전하겠습니다. 어이가 없는지 놈이 피식 코웃음을 치고 고개를 내저으며 차에 시동을 걸었다.
우르르릉 울리는 육중한 엔진음에 시트에 붙은 승윤의 엉덩이와 등허리가 자르르 떨렸다. 하반신에서부터 올라오는 저릿한 쾌감과도 같은 이 떨림. 언젠가는 이 섹시한 몸부림을 온전히 내 것으로 취하고 말리라. 차는 빠르고 날렵하게 공항에서 벗어나 도심에 접어들었다. 뉴욕 도심은 여전히 복잡하고 숨막히도록 빽빽했다. 이 나라에서 5년을 살았기에 현란한 도심의 풍경은 승윤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쏟아지는 잠을 참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휙휙 스쳐 지나가는 도시 전경을 무심히 바라볼 뿐이었다. 놈의 차가 멈춰선 것은 맨해튼의 한 호텔이었다. 라이에게 듣기로는 뉴욕에 기거하는 동안 김서준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되어 있었건만. 호텔에는 왜? 아파트에 동거인이 있어서. 김서준은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설명했다. 고로, 동거하는 여자가 있으니 널 내 집에 들여놓을 수 없다 이거다. 일단 여기서 지내시죠. 동거인과 얘기가 잘 되면 일주일, 길게는 2주 정도. 정 안 되면 다른 집을 알아봐 드릴게. 오케이?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 미안해하는 신용조차 하지 않는다.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했다. 이런 놈과 한 집에서 살며 계속 부딪히느니 따로 사는 게 속 편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처남이 여자와 동거하는 거 라이나 장인어른은 알고 계십니까? 괘씸한 건 괘씸한 거다. 승윤은 무겁게 깔린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다. 김서준이 승윤에게로 고개를 틀었다. 선글라스 알 너머로 쏘아보는 눈빛이 제법 형형하다.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라뇨. 그냥 처남 식구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순수하게 궁금할 뿐입니다. 그래서 일러 바치시겠다. 그럴 순 없죠. 하지만 당장 나이가 왜 처남 집에 들어가지 않고 호텔에 있냐고 물을 텐데 뭐라고 해야 하나 싶긴 하네요. 말이 곱게 나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지금 기분이 엄청 족같아서요. 귀엽네. 생각지도 못한 개소리에 불식간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했다. 승윤의 뺨이 약하게 경련했다. 제법 귀여워. 우리 매형. 놈은 입술 한 끝을 끌어올려 씩 웃으며 손을 뻗었다. 옅은 향수 냄새가 밴 손끝이 승윤의 뺨을 가볍게 탁탁 쳤다. 명백한 시비요, 도발이었다. 승윤은 놈의 손을 신경질적으로 떨쳐냈다. 하지만 놈의 소나기에 손목이 움켜잡히고 말았다. 손 놔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치미는 분노로 승윤의 낯이 벌겋게 있고 어깨가 바르르 떨렸다. 뭐하는 짓이야. 그래봤자 누나와 부친의 눈치만 살살 봐야 하는 어린 양아치 주제에. 승윤이 힘을 주어 손목을 뒤틀자 움켜잡은 놈의 손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빌어먹을. 손목뼈를 으스러뜨릴 듯한 엄청난 힘이다. 이 새끼는 대체 뭘 처먹고 이리 힘이 세? 자꾸 그렇게 귀엽게 앓을대. 도련님 면상으로 욕 툭툭 뱉는 거 아주 귀여워. 미치게 섹시하셔서 조지 다 떨려요. 매형. 놈은 저열하게 짓거리며 승윤에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귀에 대고 추접스럽게 헐떡거리며 움켜쥔 승윤의 손을 제 다리 사이에 가져가려 했다. 미친. 승윤은 파드득 놀라있는 힘껏 버둥거렸다. 겁탈당하는 여자처럼 필사적으로 바르작댔다. 놈은 승윤의 다른 한 손까지 붙잡아 차체에 세게 짓눌렀다. 승윤은 양팔에 앞정이 박힌 벌레 꼴이 되어 턱끝을 바르르 떨었다. 좀 전에 난리통에 선글라스가 벗겨졌는지 김서준의 눈이 선명하게 보였다. 입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져 있는데 눈매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조금의 뒤틀림도 없이 동그란 동공이 승윤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검다. 까맣다. 오직 검정만이 존재한다. 달도 뜨지 않은 칠흑 같은 밤하늘처럼. 바닥이 보이지 않는 우물 속처럼. 사람 눈이 어떻게 저 정도로 새까말 수 있는 거지? 벌써부터 모든 걸 손에 쥔 것 같아? 벌써 족같은 승리감에 젖어서 가랑이가 흐물거려? 아직 아니야. 아직 댁은 아무것도 아닌 벌레 새끼라고.
그러니 주제도 모르고 기어오르지 마. 누나는 어떨지 몰라도 난 이런 거 절대로 안 봐줘. 환 뭉개버리기 전에 작작해. 승윤의 눈매가 일그러지고 김서준의 입에는 미소가 퍼졌다. 승윤을 응시하던 새까만 동공도 휘어져 웃음을 머금었다. 손목을 쥐어 누르고 있던 놈의 손이 떨어졌다. 놈은 아까처럼 손가락 끝으로 승윤의 볼을 가볍게 두들겼다. 소크라테스 형님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 자신의 꼬라지를 알라. 개소리를 짓거리며 문을 열고 나간 놈은 승윤의 캐리어를 끌어내 바닥에 내팽개쳤다. 급하게 뛰쳐나가 보니 캐리어는 바퀴가 부러져 땅바닥에 엎어져 있었다. 빌어먹을. 오기 전에 산 새 가방인데. 다시 차에 올라탄 놈은 여발한 듯 승윤을 향해 다량의 배기가스를 뿜어내며 쌩하니 사라졌다. 포르쉐라는 이름의 무법자가 굉음을 토하며 도로를 누비자 차들이 빵빵 클렉슨을 울려댔다. 빌어먹을 새끼. 승윤은 엎어진 25kg짜리 캐리어 가방을 바로 세우며 욕을 뱉었다. 유니폼을 차려입은 호텔 도어맨이 달려와 승윤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바퀴가 부서진 것을 뒤늦게 깨달은 남자는 가방을 온전히 팔에 힘만으로 들어 호텔 안으로 옮겼다.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도어맨에게는 미안한 일이었다. 길승윤으로 예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데스크 여직원에게 이름을 말하자 금발의 여인이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들겼다. 죄송합니다만 미스터 길. 예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이번엔 여권까지 내밀며 확인을 부탁했으나 돌아오는 답은 같았다. 죄송합니다. 미스터 길. 무척 유감이라는 듯 그녀의 예쁘장한 얼굴이 살짝 일그러지는 것을 본 순간 이마의 핏줄이 투두둑 붉어졌다. 절로 뺨이 경련하고 비틀어진 인매에서 피핏대는 실소가 비어져 나왔다. 하하하. 김서준. 김서준, 빌어먹을 처남 개새끼야. 너 진짜 개새끼로구나. 이딴 식으로 거지같이 유치하게 군다 이거지. 미스터 길. 어떻게 할까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승윤은 얼굴 전체에 퍼진 노기를 애써 지우고 싱긋 웃어 보였다. 그럼 빈 방은 있습니까? 네. 싱글룸으로 잡아드릴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 말하며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들었다. 장인어른이 필요 경비로 쓰라고 건네준 맞는 카드이며 부의 상징인 찬란한 블랙카드다. 카드를 받아든 여자의 파란 눈에 묘한 빛이 퍼졌다. 그녀는 손가락을 열심히 놀려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승윤을 흘긋 바라보았다. 바퀴가 망가진 캐리어를 끌고 온 추리한 동양인이 다시 보이는 것일 게다. 승윤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쑤셔 넣은 채로 등을 꼿꼿이 폈다. 목에 빳빳하게 힘이 들어가는 한편 더럽게 유치하고도 저열한 묘안이 머릿속을 스쳤다. 아, 죄송하지만 싱글룸은 취소하고 싶습니다. 네?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이 호텔에 스위트룸이 남아있습니까? 네. 물론이죠. 승윤은 안경테를 축혀올리며 미소 지었고 여자도 붉은 입술을 끌어올려 웃어 보였다. 미안하지만 처남. 나도 처남만큼이나 유치하고 저급한 인간이라서. 나네 새끼 때부터 당한 건 2배, 3배.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갚아주던 동네 최고의 독종이었거든. 처남이 날 도발하니 무시하지 않고 반응해줘야 하는 게 매형된 도리 아니겠어.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미스터 길. 며칠간 체류하실 건가요? 2주 동안 있을 겁니다. 이 호텔의 스위트룸이 하루에 얼마더라? 분명 기하급수적인 액수가 결제되고 있을 거다. 데스크에서 따로 연락을 넣었는지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가 직접 방으로 안내하겠다며 나왔다. 그는 승윤에게는 깍듯한 영국식 영어를 구사하며 공손하게 대했지만 따라오던 흑인 벨보이가 캐리어 가방을 놓치는 실수를 하자 매섭게 그를 나무랐다. 벨보이가 캐리어를 놓치는 바람에 바퀴가 부서진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커다란 덩치를 하고 있지만 순박한 얼굴에 흑인 벨보이가 쩔쩔매며 승윤에게 사과했다.
처음부터 가방이 망가져 있었는데도 가방 값을 고스란히 물어주게 생겼으니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거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다 보면 별거 아닌 실수로도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특히 백인 사회에 주류가 되지 못하는 소수인종인 경우에는 더더욱. 가난한 유학생 시절엔 승윤도 그랬다. 컵 하나 깬 걸로 백인 손님에게 온갖 욕을 다 들어먹고 홀이 떠나가라 큰 목소리로 사과하고 조용히 불려나가서 매니저에게 된통 깨져야 했다. 1시간치 시급이 깎인 것은 물론이었다. 깨트린 컵은 고작 해야 1달러 하는 싸구려였건만. 그러지 마시죠. 제 가방은 처음부터 바퀴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저 무거운 걸 안고서 여기까지 들어주셨으니 오히려 고맙죠. 수고하셨습니다. 승윤은 지갑에서 10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흑인 벨보이에게 팁으로 건넸다. 벨보이의 윤기 흐르는 초콜릿색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땡큐 써. 지폐를 받아든 그는 쾌활하게 군대식 인사를 뱉으며 캐리어를 번쩍 들어 방으로 척척 걸어 들어갔다. 백인 남자의 곱지 않은 시선을 봐서 내려가서 한 소리 하겠지만 그것까지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럴 이유나 의리도 없고. 그럼 편히 쉬십시오. 벨보이와 백인 남자가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는 나갔다. 그들이 나간 뒤에도 승윤은 등허리에 힘을 주고 서서는 방 안을 휘둘러 보았다. 창밖으로 빽빽한 마철로의 전경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넓은 방. 축구를 해도 될 법한 엄청난 크기의 방이 오직 한 사람, 길승윤을 위해 존재했다. 땅값 집값, 심지어는 콜걸과의 하룻밤 비용도 비싼 이곳 맨해튼 한복판에서 말이지. 승윤은 창으로 다가가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거만하게 눈을 깔아 내려다보았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르르 끓어오르는 오르가슴보다 더 짜릿한 쾌감.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오만불손한 도시를 눈으로 훑으며 승윤은 혀로 입술을 핥았다. 혀끝에 어떤 맛이 느껴졌다. 돈의 맛. 이 세상 그 어떤 사내진미보다 달짝지근한 맛. 입안에 고인 다디단 침을 삼키며 승윤은 품에서 전화기를 꺼내 김나희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소매 사이로 드러난 손목에 붉은 자국이 남은 것을 발견하곤 개새끼 욕을 중얼거릴 때. 자기야, 약혼녀의 교태 떠는 콧소리가 경쾌하게 승윤의 귓전을 때렸다.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가위에 눌린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승윤은 돌덩어리에 짓눌린 것처럼 침대에 들러붙어 숨만 헐떡였다. 누군가 그런 승윤을 쳐다보고 있었다. 벽에 생긴 두 눈. 어둠 속에서 빛나는 고양이과 짐승의 눈처럼 날카로운 모야. 검은 형태에 쳐다보는 동공만이 붓다. 그것이 조용히 승윤을 응시했다. 그래. 난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거다. 이건 분명 꿈이다. 꿈이어야만 한다. 승윤은 필사적으로 발끝 손끝을 움직여보려 했다.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면 된다.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꿈에서 깨어날 수 있다. 벽에 두 눈이 천천히 깜빡거렸다. 붉은 동공이 가늘어지더니 검은 눈이 벽 위로 서서히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까만색 덩어리가 어떤 형태를 띠고서 벽에서 빠져나온다. 사람. 분명 사람의 형태다. 승윤의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살갗을 뚫고 튀어나올 듯 세차게 뛰었다. 움직여. 움직여. 제발. 까딱거리기라도 해봐. 제발 움직여줘. 하지만 간곡한 절규에도 불구하고 돌처럼 굳어버린 사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스멀스멀. 벽에서 빠져나와 사람의 형태를 띠기 시작한 그것이 긴 팔을 뻗어 승윤에게 다가들었다. 천천히, 느릿느릿, 벌레처럼 꿈틀꿈틀 바닥을 기어서 붉게 빛나는 눈으로 승윤을 똑바로 응시하며 승윤은 입을 크게 벌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크게 떴다. 오지마. 오지마. 외쳐보려 해도 벌어진 입에서 나오는 건 쉰 숨소리뿐이다. 이윽고 침대 헤드에 가려 검은 형체가 사라졌다. 하지만 승윤은 그것이 천천히 침대 위로 기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의 검은 손이 침대맡에 턱 올라왔다. 그리고 그것은 용수철 인형처럼 갑자기 튀어올라 둥근 얼굴을 승윤에게 들이밀었다. 일순숨이 턱 멎었다.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다. 자신을 응시하는 온통 검은 얼굴 위로 보이는 유일한 붉은빛. 두 눈. 그것이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졌다. 그리고 붉은 눈 아래 입이 생겨 양옆으로 쭉 찢어졌다. 그것은 분명 웃고 있었다. 그것의 검은 손이 승윤의 경직된 뺨을 어루만졌다. 그것의 손은 비산하는 물안개처럼 차고 축축했다. 달팽이가 지나간 것처럼 그것의 손이 지나간 살갗에 물궤적이 남았다.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것의 찢어진 입에서 쉬어 터진 음성이 새어나왔다. 입김이 뿜어진 것처럼 갑자기 코 속으로 푹 젖은 이끼 냄새 같은 것이 훅 파고들었다. 그것은 키스라도 하듯 더욱 얼굴을 가까이에 축축한 손으로 벌어져 경련하는 승윤의 입술을 만졌다. 바짝 말라붙어있던 입술이 질척하게 젖는다. 내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 내가 그랬잖아. 이건 네 운명이라고. 죽지 않는 이상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것은 소름 끼치게 감미로운 쇳소리로 속살거렸다. 넌 누구야? 대체 뭐야 넌? 목구멍에선 신음하는 듯한 소리만이 나왔다. 승윤을 응시하는 그것의 눈이 붉은 선처럼 가늘어졌다. 나쁜 짓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지. 포니. 입술을 매만지던 그것의 손이 승윤의 입안으로 쑥 밀려 들어왔다. 마치 입안에 쑤셔박힌 남근처럼 그것의 손은 미끌미끌하고 비렸다. 입이 틀어막힌 채로 승윤은 온몸으로 그것의 축축한 습기를 느꼈다. 옷 속으로 집요하게 파고들어 살갗을 적시고 살아있는 생물의 혓바닥처럼 꿈틀대며 핥아대고 성기를 감싸는 점액질의 물기. 눈물이 고여든 승윤의 눈에 그것의 붉은 동공이 가시처럼 박혔다. 눈꼬리를 타고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흐른 순간 드디어 손가락 하나가 까딱 움직였다. 쾅쾅쾅. 악몽에서 깨어난 승윤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문을 두드리는 소음이었다. 승윤은 크게 숨을 내쉬며 눈을 깜빡여 보았다. 손과 발을 까딱여 보기도 했다. 쾅쾅. 승윤이 악몽과 현실의 경계 사이에서 방황하는 와중에도 문 밖에 무례하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들겼다. 승윤은 팔에 힘을 주어 몸을 일으켰다. 샤워라도 한 듯 온몸이 땀에 푹 젖어 있다. 그런데도 섬뜩한 한기가 끼쳐든다. 침대 아래로 뻗은 다리가 으스스 떨린다. 제기랄. 욕구불만인가. 한창 때 10대도 아니고 귀신과 교접하는 꿈이라니. 슬리퍼에 발을 꿰어 넣고 물먹은 솜처럼 무거운 몸을 질질 끌고서 문으로 다가갔다. 역시 문을 부술듯이 두들기던 무례한 새끼는 처남이시다. 오늘의 놈은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인데도 여전히 새까만 이미지다. 머리칼과 눈동자 색이 지나치게 검어서일까. 처남. 아침부터 웬일이신가? 승윤은 능청을 떨며 씩 웃어 보였다. 놈이 면상을 휴지 조각처럼 구기며 다짜고짜 승윤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어제 분명 경고했을 텐데.